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최근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결정이 됐죠. 오늘 그 분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보시면 아비히짓 버너지라고 하는 분하고 에스터 두플로 교수, 이 두 분이 부부로 MIT 경제학 교수고요. 마이클 크래머라고 하버드의 경제학 교수입니다. 다 이분들이 세계의 그 빈곤을 줄이는데 실험적인 새로운 방법, 접근법을 개발한 것으로 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크게 우리가 보통 Development Economics, 개발 경제학자들이라고 알려진 분들이죠.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빈곤이 경제학에서 늘 빈곤은 관심사지만 특히 양극화 논란이 심하고 그러면서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 이런 거로 통해서 양극화 또는 빈곤에 대한 세계적 관심사를 반영한 그런 추세를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5년에 이미 개발경제학자인 어그너스 비톤 교수가 수상을 했고, 이어서 또 이번에 그런 개발경제학 디벨롭먼트 이코노믹스의 세 분이 이 수상을 했습니다. 먼저 소개드리는 바너지하고 듀플로 교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부고요. 이분들이 한 게 뭐냐고 하면, 보통 이제 Economics of Poverty 이렇게 해서 어떤 나라에 양극화가 얼마가 되느냐, 절대 빈곤 사람이 얼마가 되느냐, 이런 그 빈곤에 관한 경제학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거꾸로 Poor Economics라고 그랬어요. 빈자들의 경제학이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요? 그게 뭐냐 하면, 경제학자들이 관념론적으로 빈곤이 어떻게 돼 있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Poor Economics는 이 두 분의 2011년에 나온 이 두 교수의 저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그 인도에 약 8억 명 가까운 사람의 숫자들이 요즘은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미국 돈으로 하루에 90센트 정도의 아주 적은 돈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줄이려고 여러 가지 정부 정책도 하고 선진국에서 지원도 하고 아프리카나 이런 데 하는데 그 많은 정책들이 그렇게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그냥 뭉뚱그려서 가난한 사람들. 그러면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구매력도 없고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데 거꾸로 사실은 가난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훨씬 더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신중하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돈이 몇 푼 없는데 잘못했다고 하면 굶어 죽기도 하고 비가 오고 눈이 오는데 길거리에 앉아야 되고 그러니까 돈 한 푼 한 푼 쓰는 것들이 너무 신중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가난해서 못 벗어나냐 그러면 그들을 벗어날 수 있는 그들의 행동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해서 현장에서 어떤 정책이 작동하고 어떤 정책이 작동 안 하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에 이제 아주 가난한 나라 특히 인도 같은 데서 교육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고 가난한 집 자식들이 어마어마한 먼 길을 걸어서 학교를 매일 가는데 5년 10년 공부하고도 글을 못 읽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가에 대한 가난한 자식들이 다 머리가 나빠서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런가? 그럼 어떤 정책은 작동하는가?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이제 현장에 가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컴퓨터를 더 주고 예산을 더 주고 이런 것들은 차이를 거의 못 내는데 학생들한테 하나씩 이렇게 개별적인 교습을 해줄 수 있는 조교를 붙여주니까 교육 수준이 확 올라가더라. 같은 돈을 써도 어떤 거는 워킹하고 어떤 거는 워킹하지 않는다,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밝힘으로써 왜 그런가를 또 다시 설명하게 되고 이래서 아주 구체적인 경제학을 더 밑으로 끌어내려서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원리가 어딘 건가 이런 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는 빈곤국가 국민들의 교육,
그 다음에 이제 건강. 왜 백신을 잘 안 맞나? 왜 영아 사망률이 안 줄어드냐? 그 다음에 이제 대개 가난한 나라가 농업 중심 국가니까 농사만 잘 제대로 굶어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영양실조에 안 걸릴 텐데 그 농업에 왜 생산성은 안 올라가고 실패하는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적은 돈이라도 줘서 이분들이 자립하는 데 하는 그 소위 마이크로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금융,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빈곤 퇴치 방법에 대한 연구를 쭉 해왔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버너지 교수와 그 부인인 두플로 교수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남편이 외신을 보면 두플로의 남편인 버너지 교수가 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맞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발상이시죠? 예. 근데 이제 그만큼 이 두플로 교수라는 분이 대단한 분인데요. 제가 상을 받는 금년에 46세지만 프랑스 출신인데요. 어머니는 소아과 의사였고 아버지는 수학교수로 어려서부터 어머니 따라서 의료 봉사에 참여하면서 가난한 나라의 빈곤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그럽니다. 이 듀플로 교수는 여성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두 번째로 획기적인 일이었고요. 사실은 그 전에 받았던 분은 정치학자인데 노벨상 경제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경제학자로서는 사실상 첫 번째 여성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99년에 MIT에서 경제학위를 받고 거기 바로 조교수로 임명되고 3년 만에 영년직을 받은 천재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놀라운, 저희 교수 같은 들 사이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MIT는 다른 데보다 이 테뉴어 심사가 훨씬 오래 걸리는 해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들은 대개 5년 뭐 이렇게 해서 부교수 승진할 때 영년직 심사를 하는데 여기는 부교수 승진시켜 놓고 한 10년 이내에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3년 만에 테뉴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MIT에서도 지금까지도 찾기 어려운 기록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 우리 경제학자들이 맨날 수학 공식이나 풀고 현장은 모르면서 경제는 모르면서 경제학을 만든다 그래서 그걸 이제 비꼬노로 암체어 경제학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경제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학교는 방과 후에 학생 하나씩 도와줄 수 있는 조교를 붙여주고 어떤 데는 컴퓨터를 더 놔주고 뭐 어떤 데는 다른 수단을 쓰면서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의학에서 우리가 보통 어떤 신약이 나오면 이게 효과가 있냐 해가지고 그 실험을 하는 그룹하고 비교 대상 그룹을 나눠서 해가지고 두 그룹 사이에 성과가 차이가 나면 이제 신약을 승인하는 것처럼, 그래서 경제학을 의학 수준의 과학적 수준으로 실험을 하는 거로 끌어올린 것으로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쓰는 방법론을 randomized controlled trials라고 해서, 그러니까 무작위로 임의로 그리고 컨트롤한 그룹과 실험을 한다는, 그래서 RCT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분들은 그 부자의 나라 제일 MIT 좋은 대학이지만 거기서 이 빈곤을 어떻게 퇴치할 수 있는 Poverty Action Lab이라는 걸 만들어서 연구를 하게 되고요. 버너지 교수가 인도에서 자란 분이니까, 인도가 워낙 가난한 나라니까 그쪽에 가서 실험을 많이 하게 돼서 두 사람이 같은 분야의 연구를 하게 됐고, 이 버너지 교수는 이 듀플로 교수의 지도 교수 중에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차는 좀 많은데 이런 연구를 해서 큰 성과를 내서 개발 경제학으로 이번에 노벨상을 받았고요. 당연히 한국의 기자들이 물어서 그렇겠지만, 한국은 이 빈곤 퇴치를 한 가장 모범적인 국가 중에 하나다. 저희 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서 언론에 나왔습니다. 푸어 이코노믹스는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 있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푸어 이코노믹스를 펜에 서재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시 책이 출판 예정입니다. Good Economics for Hard Times.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에 좋은 경제학은 어떤 것인 거냐.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거대한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는 책을 쓰고, 책이 곧 출판 예정이어가지고 제가
미리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나오는 대로 읽어보고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레머 교수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데요. 저는 이분의 그 이론, 개발경제학 이론 중에 오링의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993년에 쓰여진 논문인데 대단히 시사점이 많고 배울 게 많은 이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86년에 첼론조가 발사되고 한 3초 만에 폭파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 조사해 봤더니 아주 작은 고무 오링 하나가 추위에 얼었는데 끊어져 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이 마이클 크레머 교수는 왜 개도국들이 그 가난한 나라들이 경제 발전이 잘 안 되는가, 그리고 경제 내에서 왜 양극화는 계속 빈부격차 같은 게 확대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론을 오링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링은 뭐냐면 시스템 전체에서 제일 약한 부분, 그게 이제 오링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다 잘 되려면 모든 게 다 잘 돼야지 어느 한쪽이 약해가지고 작동을 안 하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생산을 할 때도 재료서부터 가공, 유통, 물류 이런 게 모든 게 다 갖춰져야 그 기업이 잘 하는 거지. 어느 쪽 한쪽에서 이제 망쳐버리면 다 망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쉬운 예로 이런 걸 듭니다. 어떤 식당에 우리가 최고의 식사 경험을 하려고 그러면 재료도 아주 신선하고 좋은 재료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셰프가 이걸 가지고 멋있는 걸 이제 레시피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 좋은 레시피와 좋은 셰프의 레시피와 좋은 재료가 있는데 조리사가 태워버린다든지 제대로 요리를 못하면 이게 좋은 게 안 되고요. 그렇게 좋은 요리를 했다고 해도 웨이터가 가지고 손님 앞에 가서 탁 내려놓거나 물을 쏟는다든지 이러면 좋은 경험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좋은 경험이 되려면 아주 또 좋은 최고의 인테리어가 있는 식당에서 먹어야 좋은 경험이 되는 거라서 이 중에 어느 하나가 망쳐지면 좋은 최고의 식사 경험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제개발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회에서 모든 분야가 수준에 올라가야 그 성과가 나는데 어떤 한쪽에 약한 고리가 있으면 자원이 투입돼도 제 성과를 잘 못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아프리카 이런데 멕시코 같은데 수많은 돈이 가고 그래도 중간에 그 권력 있는 사람들이 빼돌리는 돈이 많다든지, 조폭들이 와가지고 뜯어가는 돈이 많다든지, 그 다음에 하청업체들이 물건을 제대로 못 만들어서 사고를 많이 낸다. 이런 것 때문에 같은 재료를 쓰고도 못하게 되는 거죠. 왜 경제 발전을 하는데 모든 분야가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가를 설명하고요. 또 이거는 최고의 셰프라고 그러면 인테리어가 나쁘거나 웨이터가 시원찮거나 재료를 제대로 못 사는 데 가서 일하지 않겠죠. 그러면 자기 값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셰프는 최고로 좋은 재료를, 비싼 재료도 쓸 수 있고 최고로 잘 훈련된 조리사와 웨이터가 있는 데 가서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럼 조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조리를 잘하면 최고의 셰프가 있는 데 가서 일을 해야 자기가 제 값을 제대로 받지, 자기가 아무리 조리를 잘해도 레시피를 잘못 받았거나 재료가 싼 재료를 쓰는 집에 가서는 제 값을 못 받는, 이러다 보니까 최고들은 최고들끼리 모여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잘 버는 회사에는 좋은 직원들만 계속 모으게 되고 더 좋은 제품이나 좋은 하청업체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오링 이론에 의해서 어떤 사회 시장 경제에서 빈부격차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최고들은 최고들끼리 모여서 움직인다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큰 기업이 가장 훌륭한 하청업체를 두게 되고 가장 훌륭한 조건으로 유통회사하고 내고를 할 수가 있고, 또 유통회사도 가장 좋은 생산업체하고 일을 하려고 하고, 이래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의 격차를 내게 된다. 그래서 이 오링 이론은 왜 빈부격차가 발생하냐 그러면 최고의 같은 일을 해도 훨씬 자기하고 수준이 같거나 높은 사람들이 일하는 데 가서 일을 해야 자기가 월급을 많이 받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로어 스케일을 갖고 있는 나라보다 하이 스케일에 있는 나라에 왜 더 좋고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또 글로 많이 모이는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오링 이론은 저생산성 국가에서
이 바틀렉이 되는, 장애가 되는 영역들을 빨리 치워줘야 경제가 발전한다는 얘기도 되고, 여러 분야가 같이 가야 되니까 전기도 좋아야 되고 도로도 좋아야 되고 항만도 좋아야 되고 인재들도 좋아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어느 한 부분에다 조금 이렇게 뭐 자원을 투입했다고 해서 잘 경제 개발이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 분야가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경제 개발할 때는 어마어마한 정도의 빅푸시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때 외국 돈을 어마어마하게 빌려다가 경제 개발을 하면서 모든 분야에 막 첫 번에 이제 자동차도 없는데 무슨 경부고속도로를 두냐 이런 거죠. 근데 그렇게 빅푸시를 해서 모든 인프라를 한꺼번에 갖춰놔야 그때부터 큰 도약이 가능하다 이런 것도 얘기했던 학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최근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세 분이 개발경제학자들이고 한국은 여러모로 여기서 얘기하는 빈곤은 상대적 빈곤이 아닙니다. 절대적 빈곤을 탈출하는 거에 대한 연구들을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잘 알려진 또 MIT의 그 개발경제학장은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를 썼던 다론 에이스모글로 교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도 곧 받지 않을까 또는 이 개발경제학자가 이미 같은 학교에 있는 두 분이 받았으니까 찬스가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양반이 책으로 훨씬 더 먼저 유명해졌기 때문에 먼저 받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못 받았다 뭐 이런 게 경제학자 사이에는 조금의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개발경제학의 노벨상을 받았던 세 학자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푸어 이코노믹스하고 이 어려운 시절에 좋은 경제학은 뭔가 하는 새로운 책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2부로 했기 때문에 아마 1, 2주 내로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읽고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려서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경제적인 해결법을 찾는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시사점을 좀 하나 우리 사회가 새겨드려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크게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제나 52시간제나 뭐 여러 가지 제도를 그냥 그 몇몇의 학자가 관념론으로 해놓고 집행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그 상당히 부작용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관념론상에만 있는 이론적인 이론들이 많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은 이 교수들이 현장의 랜더마이즈 컨트롤드 트라이얼을 통해서 보여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경우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험들을 사실은 검증 없이 해놓고 정부는 말로만 안타깝게 생각한다. 뭐 뼈가 아프다는 등 뭐 이런 립서비스만 하는 게 그게 얼마나 무모한 짓인가를 이 실험 경제학자들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경제의 정책을 쓸 때 경제학자들이 임의로 하면 안 되는가? 왜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번 문정부 들어서 우리 사회가 꼭 반성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나친 학자들의 과잉 활용입니다. 이래서 현장에 경제를 움직여봤던 분들이 빠진 경제정책이 얼마나 국가에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는 매일 지금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빈곤 탈출이 아니라 어떤 경제정책도 상당히 세심한 디자인이 필요하고 현장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노벨 경제학상을 탄 분들의 업적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